병원이에요. 차움병원이 처음 오픈한 걸 제가 대략적으로 2009년이었던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일하던 곳의 강남 영업소 책임자가 차움 의원 오픈에 관한 얘기를 해줬었는데 일단 당시에 그 병원은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기존 병원에서 볼 수 없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고요. 말 그대로 회원제로 운영을 했다라는 건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힘든 그런 의료기관이라는 얘기죠. 일단 모체는 차병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차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네이밍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열사야? 차 계열사? 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차병원 그룹이라고 아예 당당하게 밝혀요. 그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의료법인이 비영리 법인으로 돼 있는데도 표현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앞으로 영리 법인 시장에 대한 자신들의 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당시에 일단 들었던 얘기로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입을 하는데 가입비가 1억 5천 정도 들고요. 그리고 연간 내는 회원비가 2천만 원 정도 호가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안에 검진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인 급여 생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의료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안에 또 유명한 그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프로필도 많이 오픈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가입비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호가를 하는데 연회비는 고정적으로 한 2천에서 3천 사이 정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초 VVIP들만 대상으로 병원 운영하고 거기에 지금 최순실과의 어떤 연관성 때문에 정부의 특혜도 주고 심지어는 박근혜 씨의 주요 시술을 담당한 곳이다. 예. 네. 그래서 당시 병원 개원식 때 그 저희 회사 오너가 갔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 오너도 상당히 높은 분이고 사회적으로 저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현장에 참석했었던 담당자 말로는 제일 초라한 행색에 또 그런 것도 봤대요. 아니 저 여배우가 아직도 살아있었네? 라고 하셨던 그런 분들도 오고 정재계에서 날고 긴다는 분들이 와서 테이프를 끊는 그런 행사를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이네요. 노화 방지. 예, 안티에이징.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돈 좀 가진 사람들한테는 마치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꿈꿨던 것처럼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최소한 젊고 싶다, 늙고 싶지 않다. 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병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 잘 씻고 해가지고 질병을 예방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방금 푸른나무님 말씀하신 대로 불로장생에 노화를 예방하는. 예, 그래서 안에 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생소한 말이긴 하지만 텔로미어 검사 이런 거 있거든요. 텔로미어 이론에 입각해서 세포의 노화를 측정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 푸드 테라피 그래서 음식 진단을 해가지고 유명한 셰프가 직접 그 사람을 위한 맞춤 요리도 해주고 영양사들이 영양을 설계해주고 그런 평소에는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의료 서비스 말 그대로 진짜 우리나라의 1%도 아닌 0.1%를 위한 그런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움 센터가 그러면 차병원 사거리 있는데 그 근처에 있나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근처 어딘가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거를 소리 높여서 외쳐요. 근데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은 곳이 차병원 연구소고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특혜를 준 거고 해외 순방할 때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 삼성이 아니었네요. 차병원이었나요? 삼성도 그렇고 차병원도 그렇고 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은 그냥 차움 의원에다가 국한시키지 말고 차병원, 차움, 그다음에 차바이오텍 여기까지 수사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기도 있잖아요. 네. 차병원 부설 인공 수정. 그건 차병원에서 다 하니까요. 예. 그 건물이 따로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예. 그건 근데 같은 데서 운영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다 성음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순실이가 차움병원에 가가지고 박근혜 등의 주사약이나 약을 대신 수령했다는 거예요. 그 주사약이 뭔데 그걸 누가 놔주나요? 약만 수령해 가면은? 야매네. 이해가 안 되거든. 그 약은 수령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투약해도 그 불법 아니에요? 주사를 놓으면 야매잖아요. 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근혜에게 줄 주사제와 약을 대신 타갔다, 대신 투령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주사제라고 불리우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직접 시술했다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큰 문제죠. 의료법상으로 봐도 비의료인에게 그런 약물을 주고 그리고 만약에 대리 처방 접수를 해서 그 약을 타가게 하는 것도 의료법 저촉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제3자에게 그 환자의 비밀이나 이런 게 다 누설이 됐을 확률도 있으니까 그 비밀 보장에 관한 그런 법률도
적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국가 기밀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국가 기밀인 게 맞고요. 네. 지금 차원병원에다가 정부가 지원해준 돈이 2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바이오 헬스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지금 세월호 7시간의 미스테리도 차원병원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지금 그러니까 JTBC라든지 각종 언론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차원병원의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최순실이 뭐 약을 대신 타갔다 이런 게 아니고 핵심은 그때 그 시간에 차원병원에 있었을 개연성. 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세월호 7시간 그 사이 그 시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병원에서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제보를 받고 있더라고요. 동일 계열 병원에서도 처우가 제일 좋았었던 그런 병원이었고 연봉이나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만족도가 좀 높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다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로 누출되면 안 되는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또 VVIP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고가의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좀 축적한 것 같은데 어쨌건 최순실 씨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의료계까지 각종 분야에 야 사드까지도 연관이 있다고 하더니 그래서 지금 연관 검색 비슷하게 해서 외래교수 나오죠. 서울대 외래교수. 요거는 이제 최순실 씨가 다니던 성형외과 원장이 서울대 외래교수로 이적되는 석연치 않은 스캔들도 터져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성형외과 원장인데 이 사람을 서울대 외래교수로 이촉하는 최순실이 가는 곳에는 이화여대건 어디건 간에 룰이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문이 그냥 게이트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호계가 열리듯. 일단은 이 원장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다라는 게 좀 문제점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서울대 보통 외래교수로 위촉됐을 때는 그 전문과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외래교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산부인과를 개인으로 개설을 했을 경우 어떤 병원에서 당신을 우리 대학의 산부인과 외래 조교수로 임명합니다 하면 위촉장이나 이런 걸 주는데 전문과가 아닌 사람이 외래교수 그러니까 성형외과 외래교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는 거죠. 전반적인 그 상식선에서도요. 보통 외래 교수라고 하는 거는 명예직이거든요. 일반 의원에 계신 개인 병원이나 의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명예직으로들 하나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료과도 없는 병원에서 아무리 명예라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서울대 병원장이 새로 임명된 그 서창석인가요? 그 인간이 그거를 주도해서 했다는 거 얘기도 있는데 서창석이 병원 원장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외래교수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은 최소한 묵인, 영인 바로 서울대 병원장이었던 서창석이었죠. 이분이 이제 강남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이 됐는데 강남센터에는 또 성형외과가 없대요. 여긴 또 검진센터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해당 과도 없는 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을 했다라는 거 제가 봐도 좀 너무 이상한데요. 그리고 왜 하필 서창석이 주치의가 되자마자 이분이 또 글로 영전을 하셨을까요? VIP의 어떤 치명적인 거, 뭐 시술을 뭐 되게 많이 했다든가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서울대의 간판이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실제로 진료 같은 거 안 할 건데 번호에다가 집어넣으면 금방 뽀록이 나니까 그 진료과도 없는 곳에다가 이름 하나 올려놓고 나중에 경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예, 이분은 아마 위촉장을 받았을 때도 서울대 강남센터라는 식으로 돼 있지는 않고 그냥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김 원장의 처남이 의료기기 업체를 하나 봐요. 이건 대박이다. 근데 이게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서창석 원장 부임 이후에 지난 10월부터 서울대병원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는 기현상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냥 따냈겠지? 기술력이 네. 좋아서? 예, 뭐 의료기 열심히 영업하시고 또 이렇게 술도 많이 드시고. 네. 제가 과거에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다 망했지 않습니까? 저분이 또 팟캐스트 이명박이잖아. 안 해보시죠. 안 해본 게 없어서 의료기기 제조업을 해봤던 사이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면 10월에 납품이 되기 시작했다면 잘 뒤져보셔야 될 거예요. 검찰 분들 뒤지시면 아주 좋은 건수 많이 나옵니다. 이게 좀 미심쩍은 게 서울대병원은 제가 알기로 이런 거 할 때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찰 공고가 뜨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수의계약이면 이것도 좀 사업 단위 금액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수의계약이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걸로는 광학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 좀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을 텐데요, 기계값이. 그리고 뭐 위에 주식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만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서창석 원장만 해도요. 지금 뭐 정호성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대요. 그러니까 정호성이 이번에 구속된 친구. 네. 정호성이 가까운 서창석이를 이렇게 줄을 대죠.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쪽의 어떤 스펙도 아닌 사람을 주치의로 일단 데려가서 그 또 전공에 대한 또 의문점도 있잖아요. 산과냐 부인과냐 뭐 또 공교롭게도 그게 정유라의 임신 기간과 일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박근혜 용도가 아닌 대통령 주치의 뭐 이렇게도 이야기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서울대 병원에 꽂혀 병원장으로 꽂혀서 기가 막히게 백남기 선생 마지막까지 속을 썩인 게 또 그 라인이잖아요. 서창석 라인. 네. 정말 대단하다. 몇 사람만 있으면 국가가 운영이 관리가 가능하네요. 모든 분야가.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발전을 만약에 했으면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의료 민영화 사업이거든요. 저도 의료 쪽에 일하고 있는데 진짜 막아야 되는 악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자꾸 호시탐탐 서울 삼성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 안에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게 이런 사실 정황을 보면 조금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정유라에게 다달이 10억 정도의 생활비를 대줘요. 그럼 걔들은 뭘 바라고 했겠느냐가 여러 가지인데 삼성은 뭐 그룹 차원의 보호도 받으려고 했겠지만 이 정부로부터 향후 미래 사업으로 수십 년간은 먹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 따내려고 했다. 이런 것 중에 대표적으로는 의료 민영화가 가장 떠오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사양 산업이 돼가고 있는 그 휴대폰 폭발해버린 회사이기 때문에 더 절실했을지도 모르고 누구나 예측하듯이 의료 민영화가 삼성이 노리는 이 다음에 어떤 이권 사업이라고 보면은 참 무섭기는 한데 이 트럼프가 충격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정도는 귀엽죠. 그렇죠. 아주 귀엽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미 찜쪄먹고도 남았고요. 37번째 토깽이님이 트윗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잘 생각해보면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민영화 싸움 당시에 이미 그걸 하고 있던 곳이 하나 있었음. 차움이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의료화 민영에 관련해서. 이재현님은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글이니까. 최순실이 차병원 계열사인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신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아갔답니다. 혹시 순실이가 그네에게 처방제 대신 환각제를 대신 투여하고 환각 상태에서 온갖 이권을 결제받은 것은 아닐까. 생각만 해도 무서워라.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근데 그 병원, 차움병원 10층에서 최순실이 살고 있었다면서요. 네. 살고 있었다고요? 네, 10층에서 같은 건물에서. 거주를 했다고 해요. 네. 최순실이 10층에 거주를 하고 이게 잘 뭐니? 차움센터가 2, 3층에 있었고 그랬다고 하네요. 정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닐까요? 초능력이 가능한 사람?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걸 다 하니? 전지전능해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 명 있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 분신술 최순실 1, 2, 3 해가지고 놀라웠는데 야. 대역이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랬구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명의 최순실이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구속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성형외과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박근혜 속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NSC를 또 개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움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씨는 회원이 아닌데도 차움병원에 자주 들러 진료와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면서 올 때마다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아주 정신없이 굴었던 것으로 의사와 간호사에게 기억된다고 말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딸 학교 가서도 그냥 문 벌컥 열어 제끼고 교수한테 소리 지르고 목욕탕 가서 나 왔으니까 빨리 떼밀어줘 이러고 병원 가서도 나 빨리 진료해야 돼. 할 일이 엄청 많으시니까 이게 스케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차움병원이 주상 복합이어서 그 건물 전체가 차움병원인 게 아니라 병원도 들어와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근데 같은 건물에 최순실이 살았다는 거죠. 우연히 그냥 아니, 아주 우연히. 지금 살았다는 집만 해도 대여섯 군데 정도 되지 않나요? 서울에서? 부럽상. 부럽다 진짜. 강남 쪽인데 그 나도 끝사랑이 그렇게 살고 땅인데. 싶어요. 내 집을 가면서 비밀번호 까먹었다 씨발 하고 핸드폰 뒤져보고. 아이 옆에 사람이 챙겨주겠죠. 그거 뭐 비밀번호를 왜 외웁니까? 하긴 그렇다. 아. 안에 누군가 꼭 있을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웃고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은 것이 지금 만약에 차움병원에서 이제 4월 16일 날 시술 받느라고 마취도 받고요. 그런 거 있죠? 원래 그 편하게 주무시는 거죠? 네. 시술하죠? 내시경 할 때 네. 주로 많이 쓰죠. 자, 그런 문제가 지금 이번 세월호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나라가 그 모양일 때 근무 시간에 일 안 하고 딴짓했다는 부분. 네. 그 시간에 박근혜의 측근들은 또 뭐 했을까가 또 연관이 되겠죠. 박근혜를 재워놓고